요즘 우리 고양이가 자꾸 벽을 긁어요. 비싼 돈 주고 스크래쳐도 몇 개나 놨는데 무시하고 꼭 벽만 고집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새로운 취향인가 싶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반복되니 이유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비앤 애니멀 탐정단, 오늘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출동합니다. 사건 파일, 고양이가 벽을 긁어요. 퇴근 후 집에 들어온 보호자는 거실 벽 모서리에 고양이의 발자국과 긁힌 자국이 생긴 걸 발견합니다. 왜 하필 벽지에 이러는 거야?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이후에도 고양이는 새로 사준 스크래쳐는 무시한 채 벽만 찾아 긁기 시작했죠. 벽을 긁는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한밤중에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래칭은 고양이의 본능이라는데 왜 굳이 벽에서만 저러는 걸까요? 이제 단서를 통해 고양이가 벽을 긁는 행동에 대해서 추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 스크래쳐는 무시하고 벽만 긁어요. 집안 곳곳에 스크래쳐가 있음에도 고양이는 벽이나 방문 옆, 구석진 곳에 벽만 골라 긁었습니다. 특히 새로 도배한 부분이나 종이 질감의 벽을 더 집요하게 긁었죠. 스크래쳐보다 벽이 좀 더 끌리는 걸까요? 단순한 스크래칭이 아니라 뭔가 불편하거나 예민한 마음을 표현하는 건 아닐까요? 이제 다음 단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서, 혼자 있는 시간에만 벽 긁는 행동이 두드러져요. 보호자가 외출 중이거나 고양이가 집 안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벽 긁는 빈도와 강도가 더 심해졌습니다. 심지어 밤중에 혼자 깨어 벽을 긁고 있는 모습도 포착됐죠. 혹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벽을 좀 더 집요하게 긁는 걸 보면 이건 지루함을 넘어서 쌓인 감정을 해소하려는 방식이 아닐까요? 이제 마지막 단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서, 긁는 벽 주변에 털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특히 고양이가 자주 긁는 벽 아래엔 눈에 띄게 잔털과 비듬 같은 것들이 자꾸 쌓여 있었습니다. 청소를 해도 며칠 뒤면 다시 같은 자리에 떨어져 있었고, 보호자는 혹시나 해서 벽을 긁을 때 고양이가 몸을 자주 비비는 쪽을 살짝 만져보았습니다. 그 순간 고양이는 화들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고 만지는 걸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했죠. 털이 계속 떨어져 있고 만지려 하면 예민하게 피하는 걸 보면 이 행동 단순히 벽이 좋아서 그러는 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세 가지 단서를 종합해 원인을 추리해 보겠습니다. 단서를 종합해 보자. 단서 1. 스크래쳐보다 벽만 고집해요. 벽의 질감, 새 도배 냄새, 특정한 소리 등이 일시적으로 고양이에게 자극을 줄 수 있어서 초반에 조금 긁는 행동을 보일 수 있어요. 또한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한 호기심 표현으로 일시적으로 벽을 긁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크래쳐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벽만 반복적으로 긁는다면 스트레스, 습관에 대한 강박 행동 또는 자신의 영역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불안 반응일 수가 있습니다. 단서 2. 혼자 있을 때 벽 긁는 행동이 심해져요. 일시적으로도 혼자 있을 때 심심해서 장난삼아 긁는 행동은 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단시간 내 발생하고 금방 멈춘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집착적으로 벽을 긁는다면 분리불안 또는 정서적 스트레스 표현일 수 있습니다. 반복 행동이 너무 강해지면 행동 교정이 필요해요. 단서 3. 긁는 부위 주변에 털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털갈이 시기 같이 특정 시기에 벽에 몸을 비비는 과정에서 털이 조금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특별한 불편감이 없고 전체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면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루성 피부염, 알레르기, 곰팡이 감염 등 이러한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 해당 부위의 간지러움이나 자극을 해소하려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반드시 피부 상태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평소에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꼭 체크해 주세요. 첫 번째, 고양이가 언제 벽을 긁는지 기록해 보세요. 보호자가 있을 때 벽을 긁는지, 보호자가 없을 때 벽을 긁는지, 또는 야간 중에 긁는지 등 시간대를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벽 대신 스크래처를 유도했을 때 반응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스크래처 자체를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스크래칭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성향 파악도 중요하죠. 세 번째, 긁는 부위를 중심으로 피부에 발진, 털 빠짐, 딱지 등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네 번째, 혼자 있는 시간 동안에 스트레스 환경이 있는지도 체크해 보세요. 고양이는 스트레스에 매우 예민한 동물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스트레스 원인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고양이의 스크래칭은 본능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스크래칭 할수록 발톱이 더 날카로워지고 본인들이 스크래칭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지만 뭔가 비정상적인 곳에서 집착적으로 반복된다면 이건 단순히 좋아서 하는 행동이 아닐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예민한 동물인 고양이만큼 뭔가 불편하고 뭔가 짜증나는 게 있기 때문에 말로 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가 뭔가 불만 있는 게 없는지 아니면 뭔가 아픈 건 없는지 뭔가 불편한 점을 사전에 먼저 체크하시고요. 이게 심리적인 부분이라면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 주시거나 그게 아니라면 병원에 한번 방문하셔서 건강 상태도 체크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건 파일에서 또 다른 반려동물의 미스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여러분 안녕!